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세계 속 한국 시간입니다. 자, 오늘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에게 정말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나라가 태국이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한류 덕분일까요? 태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과 또 패럴림픽 동메달을 연속으로 획득하면서 이제 새로운 태권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두 나라의 협력과 문화교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컨 주 태국 대사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태국 현지 코로나19 상황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여전히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즘 확진자 추세 또 정부의 방역 조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태국은 작년 2020년도를 보면은 아주 방역에 매우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월부터 이 델타 변이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기준 약 그 16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98%가 지난 4월부터 발생한 것이니까 이번 3차 대유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서 태국 정부는 그 지난 7월부터 이렇게 방콕 등 주요 확산 지역에 거의 그 뭐 식당, 카페 이런 영업을 금지하고 또 야간 통행 금지도 실시하는 등 락다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9월부터는 다시 식당, 카페 등 영업을 재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조치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국도 유명한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근 이제 태국 정부가 주요 도시 관광 재개를 이제 10월에서 11월로 한 달 늦췄다고 하죠.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좀 낮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예, 태국도 지난 2월부터 의료 종사자들부터 백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1차 접종률이 약 50%, 2차 접종률은 약 30%에 머무는 등 한국 등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태국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태국 인구가 약 6,600만 명인데 연말까지는 약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접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방콕이라든가 이런 주요 도시 등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무격리 입국이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받던 여행지였습니다. 태국 하면은 맛있는 음식, 또 굉장히 또 세련된 그런 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젊은이들의 또 마음을 이렇게 자극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최근까지 굉장히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국이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그 사랑받는 관광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연간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약 190만 명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태국 관광 산업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수입 손실이 약 124조 원이 달한다 하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푸켓이라든가 파타야 등은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이 더욱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현지에 사시는 몇몇 또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태국의 여러 지역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유명한 관광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관광지가 정말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드 코로나 잘 좀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좀 태국을 찾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공헌해 주셨던 참전용사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대사관이 이분들에 대한 또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잘 아시지만 태국은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육해공 모두를 파병한 아주 우방 국가입니다. 또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비록 고령이긴 하지만 아직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참전 용사들을 좀 도와드릴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주로 이렇게 방역 용품들을 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정부와 저희 대사관이 협조해서 참전 용사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크 한 9만여 장을 지원을 했고 또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방역 용품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참전 용사 가정에 우리 그 쌀과 부시 그리고 뭐 라면, 김치, 삼계탕 이런 것을 이렇게 담아서 행복꾸러미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행복꾸러미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대사님 한 2년 전에 또 연결을 해서 말씀 저희가 들어봤었죠. 그때가 이제 한국과 태국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좀 직후여서 자세한 얘기를 이제 대사님 통해서 말씀 드릴 수 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 태국 정상회담 이후에 두 나라의 협력 어떤 성과들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번 태국을 방문하셨고 또 프라유트 태국 총리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양국 간의 뭐 경제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 무역 투자, 환경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외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대통령과 태국 총리 간의 전화 통화도 하고 또 태국 총리가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그 P4G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또 양국 외교장관 간의 통화도 하고 또 지난 8월에는 우리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태국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양국 간에 특히 보건 분야 또 이 미래 산업 분야 또 녹색 경제 이런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태국이 그 외교 보건 장관이 참석하는 보건 안보 대화 이거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또 양국 간의 이제 보건 협력 협정도 체결을 해서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도 그 자체 백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과 태국 간에는 그런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 생산, 그런 보급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고요. 스마트 시티라든가 또 디지털 경제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도 그 탄소 중립 2050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태국도 자국의 그런 바이오 순환, 녹색, 소위 이제 BCG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그린 뉴딜 정책과 태국의 BCG 정책 간에 그런 서로 협력을 한다면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께 추진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협력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국 내 한국 문화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도쿄올림픽 또 패럴림픽에서 태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연속으로 땄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사님께서 직접 패럴림픽 태권도 선수에게 신발끈을 묶어주셨던 이 일이 또 화제였다고요? 어떤 점이 또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동경 올림픽에서 파니팍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근데 이게 태국 그 태권도 국가 대표팀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한국의 최영석 감독입니다. 또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관시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역시 한국의 신영균 감독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관시타 선수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훈련 장소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말 꿈을 갖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에 큰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도쿄 패럴림픽에서 이렇게 동메달을 따서 저희도 매우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그런 이제 축하 행사를 갖고 또 이제 운동화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수다 선수가 아무래도 손에 그 장애가 있어서 직접 운동화 끈을 매는 것이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줬는데 뭐 그런 이렇게 장애인 선수를 돕는 모습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뭐 조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태국 언론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태권도의 위상이 태국 내에서 태권도 위상이 매우 높고 또 태국 국민들도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있어서 이렇게 한국 감독과 또 태국 선수 간에 이렇게 합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기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태권도 정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뒀더라고요. 특히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명이 됐는데 이번 또 계기로 태국에서도 태권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월 3일이 우리나라 개천절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 태국 한국대사관과 문화원이 처음으로 방콕시 청사 앞에서 미디어 파사드 쇼 방식의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고요. 어떻게 또 이루어졌습니까? 예, 보통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국경일 이렇게 축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호텔에 큰 그 홀을 빌려서 그 주재국의 주요 인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리셉션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대규모 그 옥내 실내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국경일 행사를 추진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는 와중에서 다행히 방콕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콕시 청사를 배경으로 그 미디어 파사드 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들으니까 그 방콕 시청사가 그 건축이 된 지 60년인데 이렇게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시에서도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그 국경일 행사에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 쇼뿐만 아니라 또 태국의 전통 공연, 또 한국의 그 사물놀이, 또 우리 태권도 대표팀의 또 시범 이런 것 등 간소하면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를 했고, 또 이것을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리셉션을 개최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한국 또는 태국 국민들이 이런 행사를 보고 또 이렇게 한국의 국경일을 축하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대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와 태국 두 나라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태국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관광 대국이다, 이렇게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만,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국은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상당히 그 입지가 튼튼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은 워낙 우리 한류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 교육이 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중고등학교 학생 그 한국어 학습자의 거의 30%가 태국에 있고요. 또 지난 2018년에는 한국어가 대학 입시 그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해마다 한국어를 응시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 그 한국인 교사를 파견하거나 또 교과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거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국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밝게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그 라리사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발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침 리사가 태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그 출연을 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태국은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리사의 그 뮤직비디오에 큰 감명을 받고 또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어떤 한국의 공공외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배우자, 벤치마킹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과 또 어떤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더 한층 가까워지고 또 긴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한국에서 그 한태 합작 영화죠. 랑종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한 그런 관심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에서 보듯이 그 한국과 태국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면 정말 한국과 태국 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분야 또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그 성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나라의 문화교육 협력, 또 이제 활발한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뭐 경제도 물론이고요, 더 발전하는 그런 두 나라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우컨 주 태국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